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이승훈입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름이 참 길죠. 저희는 줄여서 앞뒤 글자를 따거든요. 공터라고 부릅니다. 네. 마을 우물터이고 느티나무 같은 공간이라고도 설명하거든요.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물터 또 어떨까요? 저희는 마을의 사람들이 둘러앉고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뭔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공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정적으로는 도서관이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을 좀 포용할 수 있고요. 청소년 시설은 또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조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도서관으로도 부족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도 부족한 것 아니냐, 불편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요. 저희는 융합의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종, 변종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잘 운영하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공간이자 마을의 우물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공간입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둘레 사람들이 많이 공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공터를 이용하다가 청소년들을 사귀게 되고 알게도 되고요. 심지어는 같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활동에 관심사를 나누기도 해요. 예를 들면 놀이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놀이 운동을 하는 주민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따로따로 모임을 갖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마을에 청소년들이 중심에 된 놀이 활동이 퍼져나가게끔 같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모이고 둘러앉아서 배우는데요. 배우고 난 걸 누군가에게 나눌 때 청소년들과 어린이를 생각하게 되고요. 북스타트 활동에 아이들을 반겨주고 안아주는 그런 역할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청소년 축제의 응원자로 또 한 부스의 참여자로 이렇게 만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 공간 안에서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귀고 만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전환의 시대다. 표준화의 시대를 넘어서 다양성의 시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표준화의 시대에는 중심이 확실했죠. 뭔가 선도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됐고 그 선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전체가 따라가면 되는 사회였는데 다양성의 시대라면 저는 제마당 제3터 곧 마을에서 자신들이 모두 표준이 되고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살아있는 곳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음도 가생이부터 녹는다고 하잖아요. 변화는 이미 마을 변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만 모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 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미래 교육의 힌트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두 마을 다요. 두 마을 말고도 다른 마을들도요. 마을의 문제를 아파하고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이었고 그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마을의 문제를 감싸 안고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찾아갔고 그분들을 또 초대했고 그들이 각자의 고민들을 서로 둘러앉아서 연결돼서 나눌 수 있게끔 자리를 피는 역할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있는 곳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초대하고 만나고 연결시키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주로 교육을 의제로 청소년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무관하지 않으니까 같이 앉아보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해보자 이런 식의 일들이었고요. 어느 마을에나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일, 중앙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이기 어렵잖아요. 벙벙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을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삶과 만나면서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해결하고 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생겼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연결될 수 있었고요.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어요. 각각의 마을에서 경험했을 때 제가 느낀 건 그런 마을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리더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셨어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외부에서 온 일꾼들에게도 완전히 환대를 해주셨었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초대하고 연결해 주셨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성을 허용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다양한 해법들을 인정해 주시고 낯선 해법이어도 그런 해법에 함께 힘 모아서 해결해 보자라는 기꺼이 동의해 주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잊었던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공통된 점에 이게 있어요. 마을에는요,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기꺼이 둘레사람이 돼주겠다라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청소년은 보편의 약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보편의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힘 모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경험했던 마을에선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좀 상처가 있었어요. 공릉에선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의 끝에 어떤 분들은 소수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 벌면 중계동으로 이사 가야지. 돈 벌면 이 동네 안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만 회자될 땐 모두가 김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저 같은 이방인이 부산에서 공릉으로 일하러 오고 일하러 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제 이야기에 이렇게 공명해 주셨어요. 같이 해보자. 나도 그 문제에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선다면 나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몇몇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주 구체적인 의제들이 나왔고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지역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어떤 건 되살림 가게였고 어떤 건 마을을 배우고 공부하는 공릉학, 그러니까 공릉을 깊이 들여다보고 배워보는 공릉동 연구 모임이기도 했고 마을의 어린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회의이기도 했고 청소년 축제 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문장을 다듬는 그런 연습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일감으로 사람들이 찾아왔고 연결됐고 그러다 보니 힘이 생겨서 마을의 공유 공간인 카페도 만들고 마을의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마을의 흩어진 관계들을 좀 연결하기 위한 정례적인 마을 회의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공릉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청소년은 탐구자이고 마을은 학습공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이 자율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시도와 경험을 만들어내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율적인 학습자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쌓더라도 결국은 마을이라는 학습 공원에서 탐색하고 여행해보고 그런 경험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저희 센터 안으로만 제한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로 나가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마을을 둘러보고 마을의 놀이터, 마을의 시장, 또 마을의 여러 오래된 가게,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석될지를 계속 궁리하고 그걸 조직해가고 기획해가는 기획자의 역할도 저희 공터의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학습자의 몫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고민을 먼저 한 사람들이 마을을 학습 공원으로 해석하고 읽어가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게 이제 공터의 역할의 중요한 역할인 듯해요. 공터는 하나의 기지, 좀 더 집중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곳, 또 관계가 연결되는 하나의 기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터 말고도 10년 정도 일해 오면서 느끼는 바는 공릉동에 저희 말고도 이 기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만 잘하고 저희 쪽으로만 연결됐다 그러면 마을이 학습의 공헌이 되는 데는 굉장히 요원한 일일 건데, 마을에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저희 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센터, 다운복지관 이런 데도 저희는 청소년들과 마을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지역에 어떻게 나눌지를 궁리하고, 청소년들은 거기에 어떻게 결합되고 주민들은 또 어떻게 결합될지, 이런 것들이 늘 고민되고 실천되는 장이 공릉동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언어로 구체화된 건 10년째 계속되는 건데요.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다. 최고의 경험은 마을과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식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이 공터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식과 삶이 맞닿는 마을과 일상 속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은 공터가 충분히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마을과 일상에서 일구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율성, 자발성의 원칙을 저희는 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참여시키다 보면 자발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공간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게끔 공간도 꾸미고 활동도 만들고 환대하되,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또 스스로 한 일들이 문화를 만들어서 퍼뜨려지게끔 하는데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스로 하는 일들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요, 우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기획자가 한다거나 공터의 센터장이 한다거나 교육청이 한다거나 이러면요, 우발성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청소년들, 참여자들이 직접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위기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고민할 때 옆에 서서 잘 보여주고 조언해주고 응원만 해주면 작은 판단들은 스스로 그 우발적 상황에 맞춰서 해나가면서 해법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이라는 게 좀 보장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지원하면 그 결과가 화려하길 바라거든요.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기를 바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그런 결과에 집착하는 것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처음에 어떤 원칙을 지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스스로 해석하는 힘이 필요했어요. 이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가 청소년들은 이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까지 실패라고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얻음은 무엇인가? 저희는 나름의 해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실패하면 기록되잖아요. 공터에선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저희가 기록할 필요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공터에서 실패는 좀 더 만만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도전도 만만하고 그 실패도 좀 타격이 적은 상태가 공터와 마을에서의 활동이었던 듯해요. 교과는 중요하죠. 지식교육은 아주 중요하지만 지식교육은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어 왔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운 것이 삶과 만나지는 공간이 마을이라는 일상이거든요. 마을 배움은 어쩌면 삶과 연결된 교육, 교과의 세분화된 과목들이 삶 속에선 총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총량이 모르겠어요. 지식교육보단 작을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어쩌면 이 마을이라는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와 비슷하거나 이질적인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 지닌 것들, 또 배워온 것들을 녹여내서 만들어내는 배움이라는 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릉동 하면 마을 사람들은 서울의 외곽, 또 서울에선 그나마 좀 집값이 저렴한 곳,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실 듯도 해요. 지금도 공릉동 저희는 이렇게 아주 따뜻한 공동체고 사람 살만한 곳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내가 경험한 공릉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공릉동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에 갈등이 있으면서 사람들 속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해결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읽을 수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마을에 다 리더가 되어 계셔요. 그리고 이 리더들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고 연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타지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 한 100여 단체씩은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다녀가시면 저희가 좋은 모습만 막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어? 서울에도 정말 사람 냄새 나네? 공릉동은 뭔가 기운이 달라. 뭔가 재미난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의 마을 사람들이 소수지만 계속 연결되고 둘러앉으면서 지역의 예술가들이 연결돼요. 지역에서 혼자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우셨던 분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니까 그 과정을 즐기면서 참여하시고 어떤 결과물들을 마을에 막 만들어내시기도 해요. 지역에 청년들이 연결돼요. 청년들이 지금은 일자리 고민하느라고 전부 공시족 시험 준비만 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역의 청년들의 관계망이 살아나고 있어요. 청년들 중에 선배들이 지역의 털을 잡고 지역을 바탕으로 한 어떤 사업이나 활동들을 해내니까 그 다음에 후발주자인 청년들이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자리를 잡더라고요. 공릉동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낯선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저희 동네의 마을 주민들은 모두 그 활동을 모두는 아니겠다. 마을에 있는 그렇게 좀 리더가 된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둘러앉아서 마을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돕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 마을에 또 새로운 사람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기쁘게 자랑스럽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저는 이미 한물 간 듯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하고도 아직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는 친구들 많은데 그렇지만 저보다는 저희 후배의 지도자들, 청소년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터를 방문하시겠다 하면요, 저희는 환영하고요. 마을 여행이 있어요. 돈은 1만 원, 1인당 10,000원씩 내셔야 돼요. 그러면 마을 해설사가 붙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러 일들이 있죠. 그 일들 중에 궁금한 거를 먼저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청년 쪽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마을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마을에서 어린이 잔치, 청소년 잔치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요, 청소년 프로젝트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주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마을 여행에서 그거에 맞춤식 여행을 설계해 드릴 거예요.
공릉동에 오시면 그런 마을 맞춤식 여행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을 교육 공동체 저는 워낙에 마을에서 활동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사람 능력이 안 돼서 마을에 있는 거였어요. 중심에서 일할 힘이나 역량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면서 마을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제가 해왔던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제가 발견한 유일한 길이라고 보거든요. 어린이 청소년은 어느 마을에나 있고 그 마을의 보편의 약자이고 그 보편의 약자들을 위한 마을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가 우리 사회를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으시는데 요건 대답하고 싶었어요. 마을 공릉에서 부산에서 반송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하면서 동네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남았어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요, 동네에 아이들을 남기려고 마을 교육 공동체 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역량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했거든요. 마을 교육 공동체 하면 지역의 청소년이 남아야 되느냐? 글로벌 시대인데요. 지역 안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지만 또 그 울창한 나무는 세상을 향해 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 교육은 마을에서 온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